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또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크게 조금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신 관련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를 잘 체크하시면 일단 큼지막하게는 뭐 4개 정도 섹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겸역주 해가지고 4개 정도의 섹터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쿼드 플러스 참여 여부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좀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서 국내 상품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이제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피해를 입은 종목으로 좀 언급이 됐었죠. 이렇게 중국의 보복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변동에 대해서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엔터테인먼트나 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관련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외에도 일단은 뭐 우리가 미국과 조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좀 압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출 관련된 업체들은 사실 뭐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수출 관련된 업체들은 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사실 상승을 만들려다가 일단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일단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이 되지 못했거든요. 일단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좀 방한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이미 변동은 발생할 수 있으나 주가 자체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보다는 추후에 좀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화장품이나 엔터테인먼트, 뭐 K-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중국을 제외하고서라도 굉장히 조금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류 업종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주가 자체가 이미 많이 하락이 진행됐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중간중간에 조심하시면서 뭐 큰 관점에서 끌어가시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수혜주가 어떤 거가 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과 또 이 지금 피해를 입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네. 들어볼 수 있으면 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조금 한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중국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지금은 경기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카지노 관련주를 보시는 것도 좋고 여행 관련주를 보시거나 화장품 관련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뭐 히토류나 방산주도 잘 체크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조금 반대 방향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니까 이건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사실 뭐 K-팝이나 이런 걸 떠나서 메타버스나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블 섹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재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신다면 일단 거의 다 이제 소비재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료나 그런 것들 잘 보신다면 수혜를 입을 그런 업종들이 아닐까라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주였던 종목들 다시 그쵸. 살펴보자라는 네. 말씀이고 또 소비재, 음식료, 경기 회복주들 말씀해 네.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관련주들처럼 그동안에 중국의 보복에 좀 밀렸었던 종목들 그쵸. 보자라고 네. 정리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네. 네. 일단은 기존에 제가 조금 공략을 노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화장품 관련주는 사실 뭐 다른 것들보다 뭐 클리오나
엔터나 코리아나 정도를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실 화장품 관련주가 차트를 거의 다 만들었었어요. 작년부터 제가 지켜봤던 그런 종목이고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시진핑 방안이 조금 어그러지고 일단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잘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일단 차트상 보셔도 상승이 1파가 나오고 이제 상승이 조금 더 진행이 되려던 이런 부분에서 꺾이고 이제 잘 가지 못했는데 지금 그만큼 오히려 옆으로 좀 니어가고 답답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매집이 그만큼 더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신다면 외국인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 보신다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소비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신다면 다른 것들보다 어떤 것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천천히 매수를 하고 매집을 했고 이런 부분들 좋지만 이런 우리가 심리라는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을 어떻게 좀 자극시킬 것인가. 단순히 이제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린다고 해도 올라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누군가 매물을 받아줘야, 물량을 받아줘야 주가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상승이 크게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바닥권이고 천천히 옆으로 좀 니어가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못해도 이제 9,000원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매집을 더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도 더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늘어진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화장품 관련주는 특히 더더욱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클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고 추세가 기존에 이제 코리아나나 이런 차트를 만들었던 종목들 차트가 좀 훼손이 돼서 답답하신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일단 이 종목도 지금 조금은 흘러내리고 있어요. 뭐 2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일단 25,000원, 3만 원까지 3만 원 이상까지는 목표 구간으로 삼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 연우도 네, 좋은 화장품 관련주죠. 일단 기관들이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 종목도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조금 중간중간 언급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35,000원, 4만 원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 네. 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도 지금 뭐 꿈쩍꿈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해서 다시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많이 쉬기도 했고 사실 경기 재개에 대해서 지금 재료가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떨어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매수를 조금 더 해가 나가시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더 상승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점 이상 22,200원 자리인데 이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행 관련주는 참 좋은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여행 관련주는 선반영돼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간다, 뭐 경기가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여행을 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구나. 이게 1차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조금 느리고 답답하시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비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음식료 관련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양사 정도 체크하시면 음식료 업종은 일단 삼양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밀린다면 천천히 조금 더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뭐 삼양사, 삼양홀딩스의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정배열 초기에서 점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상한가 눌렸다가 다시 이제 올려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도 오고 있고 사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힘은 굉장히 가볍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10,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상승했던 뭐 FNF 같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남북 경협과 조금 묶여서 움직인다면 뭐 신원이나 뭐 그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신원 정도, 다른 종목들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 아난티 정도, 아난티랑 신원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추세적으로 많이 쉬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난티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협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원을 저 종목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카지노 여행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소비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IT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반도체는 지금 당장 매수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형주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주식은 물론 선반영돼서 움직이는데 종목 자체도 이제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조금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 뭐 아시자면은 사실 뭐 기업의 이런 성장성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에 다 반응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이에요. 사실 뭐 반도체 파운드리나 뭐 반도체 2030 해가지고 최근에 삼성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을 하겠다든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거기에 이제 투자가 더 들어간다. 돈을 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더 할 거야라는 그냥 의지 정도를 보이는 것인데, 뭐 그걸로는 주가의 흐름을 좀 무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 큰 성장성, 뭐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뭐 워렌 버핏처럼 뭐 돈이 많다면 투자를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서 끌고 가면 괜찮지만, 그게 자금이 좀 한정돼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상승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들, 이제 슬슬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아직은 살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5, 6천 원 사이 구간에서 작년 여름쯤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뭐 지금도 잘 가고 있고, 뭐 상승하고 또 눌리고 다시 상승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차트가 조금 깨져 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깨져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좀 피하시고, 사실 주가가 제가 종목 진단할 때 마감임박에서도 많이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음에도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에 안 차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표한 목표 가격이 오지 않으면 나는 안 팔 거야 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오히려 그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개인 투자들 지분율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기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해관계가 딱 합치가 되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사실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베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베팅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잘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나라 주식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나 뭐 그런 부분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가 조금 작용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흐름을 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주식 공부하신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부터 많은 것들을 보시는 게 사실 은연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관점으로, 어쨌든 지금 대형주, 선행해서 움직이는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폭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